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시간 가는 줄 몰랐네요. 소개팅 끝나고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면 할 말 없네 하는 어색한 침묵 속에서 머릿속은 새하얗고 상대방 눈치만 보다가 결국 일찍 헤어진 경험은요? 여러분은 어느 쪽에 더 가깝습니까? 만약에 후자 쪽에 가깝다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여성이 당신과의 대화에 완전히 몰입하고 더 얘기하고 싶다고 느끼게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여성분과 대화할 때 이런 질문 던져보신 적 있으시죠? 취미가 뭐예요? 주말에 보통 뭐 하세요? 좋아하는 음식 있어요? 네, 당연히 있으실 겁니다. 저도 과거에 그랬으니까요. 물론 이 질문들 자체가 틀렸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질문만 계속 던지면 대화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취미가 뭐예요? 등산이요. 등산 좋아하세요? 네. 주말에 자주 가세요? 가끔요. 이게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마치 면접관 앞에 앉아있는 기분이 듭니다. 과장해서 표현하면 경찰서 조사실에서 취조당하는 느낌까지 들 수 있어요. 계속 질문에만 답하다 보면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이 남자 대화가 안 되네. 재미가 없어. 여러분도 분명 그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상대방이 계속 단답형으로만 대답하면 대화를 이어나가는 사람만 힘들잖아요. 여성분들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많은 남자분들이 이 부분을 관가해요. 질문만 던지면 대화가 이어진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또 다른 실수는 바로 영혼 없는 칭찬입니다. 오늘 옷 이쁘시네요. 머리 스타일 잘 어울려요. 피부 정말 좋으시네요. 이런 칭찬 던져보신 적 있으시죠? 물론 칭찬 자체는 좋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신경 써서 준비한 외모에 대해 알아봐주는 건 분명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너무 뻔하거나 아무 이유 없이 던지는 칭찬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습니다. 상대방이 듣기에 이렇게 들릴 수 있거든요. 이 남자 나한테 잘 보이려고 하네. 여자 경험 없어 보이는데? 심지어 어떤 여성분들은 이런 뻔한 칭찬을 들으면 당신이 다른 여자들한테도 똑같이 말하는 거 아닌가 의심하기도 합니다. 그냥 던지는 칭찬은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성이 당신과의 대화를 즐기고 더 깊은 관계를 원하게 만드는 방법. 그건 바로 단순히 질문하고 칭찬하는 것을 넘어서 물어뜯고 진심으로 칭찬하고 맥락을 이어 확장하는 겁니다. 하나씩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상대의 답변을 물어뜯는 질문을 던져라. 물어뜯는다는 표현 좀 강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절대 무례하게 파고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상대방의 답변 속에서 흥미로운 지점을 포착하고 그 부분을 더 깊이 탐구하는 질문을 던지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단순히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지 말고 한 주제를 놓치지 않고 깊게 파고들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성분들은 대화할 때 한 주제에서 점점 넓혀나가는 방식을 선호합니다. 너 오늘 뭐 먹었어? 라는 질문 하나로 시작해서 그 음식점 이야기, 그 동네 이야기, 그 동네에서 만난 사람 이야기까지 자연스럽게 확장되는 거 보신 적 있죠? 남자들은 보통 뭐 먹었어? 파스타. 그래. 이렇게 끝나지만 여성들은 다릅니다. 그래서 당신이 한 주제를 깊게 파고들면 상대방은 이렇게 느낍니다. 이 남자 내 말에 진짜 관심이 있구나. 대화가 재미가 있네. 더 얘기하고 싶어. 구체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안 좋은 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취미가 영화 감상이세요? 네. 좋네요. 이렇게 끝나면 대화가 단절됩니다. 그럼 좋은 예는 뭘까요? 저도 영화 보는 거 진짜 좋아하는데요. 혹시 최근에 파묘 보셨어요? 저는 특히 마지막 장면이 소름 돋더라고요. 혹시 그 장면 어떻게 보셨어요? 단순히 취미를 확인하는 걸 넘어서 나의 감상을 먼저 공유하며 상대방의 생각까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물어뜯는 질문의 한 형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질문을 다른 남자와는 다르게 센스 있게 해야 해요. 단순히 궁금한 걸 묻는 게 아니라 왜 이 질문을 하는지 알려주고 나의 생각을 포함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요즘 스트레스 받으시는 것 같아서 여쭤보는 건데 혹시 힘든 일 있으세요? 저도 최근에 직장일로 스트레스가 심했거든요. 이렇게 질문하면 상대방은 왜 당신이 이 질문을 하는지 이해하게 되고 당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훨씬 편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묻는다면 어떨까요? 요즘 스트레스 받으세요? 똑같은 질문이지만 느낌이 다르죠. 후자는 좀 부담스럽고 치조하는 느낌까지 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물어뜯는 질문의 핵심은 이겁니다. 상대방의 답변에서 흥미로운 지점을 찾아내고 그 부분을 더 깊이 파고들되 왜 이 질문을 하는지 맥락을 제공하고 나의 생각이나 경험도 함께 나누는 것. 이게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 사람은 나한테 진짜 관심이 있구나 라고 느끼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진심과 디테일을 담아 칭찬하라. 칭찬은 여성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대화 요소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 영혼 없는 칭찬은 오히려 역효과를 낳습니다. 그럼 어떻게 칭찬해야 할까요? 두 가지입니다. 진심과 디테일. 먼저 진심부터 얘기해 보겠습니다. 진심이 담긴 칭찬이란 당신이 정말로 그렇게 느꼈을 때만 하는 칭찬입니다. 와, 진짜 예쁘다 라고 생각했을 때만 예쁘다고 말하고 센스 좋네 라고 진심으로 느꼈을 때만 센스 좋다고 말하는 거죠. 왜냐고요? 여성분들은 생각보다 눈치가 빠릅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하는 말인지 아니면 그냥 잘 보이려고 하는 말인지 금방 알아채요. 그래서 어설프게 칭찬하느니 진짜 감탄했을 때만 칭찬하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이 디테일입니다. 디테일이 있는 칭찬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이 좋은지 말해주는 겁니다. 안 좋은 예시는 이런 거예요. 오늘 옷 예쁘시네요. 이건 너무 막연합니다. 뭐가 어떻게 예쁜지 모르겠어요. 좋은 예시는 이런 거예요.
오늘 입으신 블라우스 색감이 정말 독특하고 예쁘네요. 특히 소매 부분의 디테일이 흔하지 않아서 자꾸 눈길이 가요.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후자는 단순히 옷이 예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블라우스의 색감, 소매의 디테일처럼 구체적인 부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칭찬은 훨씬 깊은 호감을 줍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예쁘네요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칭찬이지만 소매 디테일이 독특하네요는 진짜 관심 있게 봤을 때만 할 수 있는 칭찬이거든요. 하지만 한 가지 조심할 부분도 있습니다. 소개팅이나 모임 같은 초반 관계에서는 너무 외모나 몸매에 대한 칭찬만 하면 가벼워 보일 수가 있어요. 대신 상대방이 노력한 부분, 예를 들면 옷차림, 액세서리 선택, 말투, 배려심 같은 걸 칭찬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고 안전합니다. 말씀하실 때 상대방 얘기 끝까지 들어주시는 거 보고 배려심이 있으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칭찬은 외모를 넘어서 그 사람의 내면을 봤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훨씬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세 번째, 맥락을 잇고 확장하며 대화를 이끌어라. 여성분들은 대화할 때 한 주제에서 다른 주제로 자연스럽게 확장해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여성들의 대화는 마치 거미줄처럼 하나의 주제에서 뻗어나가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당신도 대화의 맥락을 끊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주제를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영화 이야기를 하다가 그 영화 촬영지가 스페인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작년에 스페인 다녀왔는데 정말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혹시 유럽 쪽 가보신 적 있으세요? 이렇게 하면 영화, 촬영지, 나의 여행 경험, 상대방의 여행 경험으로 자연스럽게 확장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질문과 자기 노출의 균형입니다. 계속 질문만 던지면 취조가 되고 계속 자기 얘기만 하면 자기 중심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의 경험을 먼저 공유한 뒤 상대방에게도 물어보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친밀감이 어느 정도 쌓였을 때는 가벼운 일상을 먼저 공유하며 상대방의 이야기를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제가 점심에 떡볶이 먹었는데요. 진짜 오랜만에 먹으니까 너무 맛있더라고요. 혹시 요즘 뭐 맛있는 거 드셨어요? 이런 식으로 나의 일상을 가볍게 공유하면 상대방도 부담 없이 자기 일상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의 가치관이나 진지한 연애를 꿈꾸는 모습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자기 노출은 여성에게 신뢰도를 높이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나요? 물어뜯는 질문법, 진심 담긴 칭찬법, 맥락 있는 대화 확장법. 오늘 배운 이 세 가지만 제대로 적용해도 당신의 대화 수준은 확실히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런 기술들만 안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여성이 당신에게 빠져들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중요한 것은 당신이란 사람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대화 기술이 뛰어나다 한들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가 여성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대화는 금방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쉽게 비유해서 아무리 좋은 요리 기술을 배워도 식재료가 신선하지 않으면 맛있는 요리를 만들 수 없습니다.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대화 기술이 뛰어나다 한들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가 여성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그 대화는 금방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크게 봤을 때 두 가지. 남성미와 신뢰도라는 매력을 높이면 됩니다. 남성미란 단순히 외모가 아니에요. 중요한 건 강인함, 사회적 지능, 리더십, 흔들리지 않는 자존감 같은 내면의 힘입니다. 여성분들이 남자를 볼 때 이 남자 의지할 만한가? 이 남자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사람인가? 이 남자 자기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가? 이런 거를 봅니다. 다음으로 신뢰도란 이 남자가 진지하게 연애를 대하는지, 책임감 있는 사람인지, 믿을 만한 사람인지에 대한 평가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는 진짜 사랑은 나에게만 줄 것 같은 느낌이죠. 대화 기술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당신이 이런 남성미와 신뢰도를 갖추고 있어야 대화가 빛을 발합니다. 많은 연애 강의들이 이런저런 멘트나 기술에만 집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여자가 좋아한다. 이런 멘트를 쓰면 호감을 얻는다. 물론 그것도 부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강인함, 사회적 지능, 리더십 같은 남성미를 기르고 진지함, 책임감, 신뢰감 같은 신뢰도를 구축하는 게 선행되어야 합니다. 당신이라는 그릇이 매력적으로 준비되었을 때 비로소 오늘 배운 대화 기술들이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겁니다. 이 영상을 여기까지 집중해서 보신 여러분은 이미 변화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을 내디딘 겁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저 어떻게 하면 여자랑 말 잘할 수 있을까만 고민해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제 다릅니다. 왜 대화가 중요한지, 어떤 남자가 되어야 하는지까지 고민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이건 정말 큰 차이예요. 제 경험상 이 정도 수준의 고민을 하는 남자는 상위 10%도 안 됩니다. 당신은 이미 그 안에 들어왔어요. 더 이상 어설픈 유튜브 대화 기술 영상 수십 개를 찾아보며 시간 낭비하지 마세요. 물론 그런 영상들도 부분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겠지만 본질적인 변화 없이는 결국 제자리 걸음일 뿐입니다. 시간 낭비, 감정 낭비죠. 여성과의 대화, 더 나아가 여성에게 거부할 수 없는 매력을 발산하는 남자가 되는 본질적인 방법을 탐구하셔야 합니다.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고정 댓글 확인해보세요. 당신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남성미를 키우는 방법, 신뢰도를 구축하는 방법, 여성 심리를 깊이 이해하는 방법,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까지 당신이 진짜 매력적인 남자로 거듭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거기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해 안 되는 부분,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더 자세한 내용이 담긴 무료 전자책, 칼럼들이 네이버 배드이블 카페에 가득합니다. 시간 내서 꼭 한번 둘러보세요. 저희는 당신의 행복한 연애를 성취하는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남녀관계 치트키 배드이브였습니다.